여러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에 앞서 훌륭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창업하려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은 진정한 창업가, 사업가,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장사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즉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장사에 불과하죠. 문제는 현재와 같은 SNS 시대, 스마트 시대에 장사꾼으로만 낙인 찍히면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SNS를 통해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의 소식을 재빠르게 퍼져나릅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죠. 현 시대 소비자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같은 값이면 보다 의미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죠. 그만큼 사업의 목적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가와 사업가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 즉 사회적 가치와 실리, 즉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업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훌륭한 목적이 왜 중요한지, 훌륭한 목적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업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프리첼이란 회사를 기억하시나요? 30, 40, 50 세대분들은 기억하실 것도 같은데요. 2000년에 인터넷 포털 시장에 혜성같이 등장한 정말 어마어마한 포털이었습니다. 특화된 동아리 기능인 커뮤니티로 단숨에 가입자 1000만 명, 커뮤니티 수 100만 개를 달성한 포털이었죠. 그 무렵엔 다음 카페보다 프리첼 커뮤니티의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시 포털 페이지 뷰 1위를 기록하던 한국 야후를 위협할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프리첼은 왜 실패했을까요? 유료화 실패와 벤처분 붕괴 여파로 실패한 이유를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리첼을 창업했던 김용진 착한 경영 연구소장은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기술만 믿고 경영을 몰랐던 점을 꼽았죠. 그는 한 스타트업 특강에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사명감부터 가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단지 돈과 권력을 위한 창업이라면 그것은 사업이 아닌 장사입니다. 자신의 사업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사업 목적을 계속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투자 유치나 안정적 이윤 창출에 그치지 않고 사업 목적의 지속적인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의미죠. 그는 누가 회사의 주인이 되든 사업 목적을 직원들과 함께 성취하려고 할 때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업자는 수익 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경영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2번의 실패를 딛고 3번째 창업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창업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 2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만큼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했죠. 그는 실패 요인을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돈 버는 데만 집중했던 것으로 꼽았습니다. 박 대표는 2003년 3D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이토닉으로 첫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 했지만 대기업에서 받은 외주 개발에 몰두했고 눈앞에 돈을 쫓기 시작했죠. 당시 벤처는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주 일을 하며 사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개는 본업에 소홀해지고 외주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박성준 대표는 창업 5년 만인 2008년 1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원도 20명이 넘었지만 자기가 진정 원하는 사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외주에 몰두한 사이 투자금은 모두 소진되어 결국 외주 개발 업체로 사업을 바꾸기까지 했죠. 박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 억지로 개발하니 발전이 없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속했지만 악순환에 빠질 뿐이었다. 내 사업, 진정한 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한 박 대표는 창업에서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에서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존슨앤존슨은 처음부터 이익을 넘어선 기업 이념을 명확히 한 기업입니다. 이념 범위 내에서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로버트 존슨은 1886년 존슨앤존슨을 설립하면서 고통과 질병의 경감을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초기 연구 관리자였던 프레드 킬머는 1900년대 초기에 이러한 이념이 연구부서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연구부서는 상업적 관심, 배당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활동했다. 존슨앤존슨의 사례는 회사의 목적에 각 개별 부서들의 목적이 어떻게 캐스케이딩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라따뚜이, 인크레더블, 니모를 찾아서 등 많은 이들의 사랑과 극찬을 받은 최고의 만화 영화를 만들어낸 픽사는 영화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잊지 못할 등장인물과 모든 연령대의 관객에게 어필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를 개발한다라고 말했죠. 픽사의 경우도 후자가 훌륭한 목적인 셈이고 그 목적을 늘 상기하면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업에 있어 목적이란 단지 이윤 추구를 넘어선 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체화된 조직 구성원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요. 이는 장기적 성과 창출과 지속 가능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죠. 비단 이런 큰 기업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목적, 이념을 정하는 일은 소규모 창업이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을 심사할 때 스타트업 대표분들께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훌륭한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창업해서 돈 벌고 싶어서, 회사 다니기 싫어서 창업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비 창업가들이 목적의식 없이 헤매는 광경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 채 말이죠. 단지 돈을 벌고 성공을 갈망하는 것은 장사꾼 정신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왜 그 일을 하는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를 이해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력을 바칠 수 있어야 성공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 성공은 이미 보장된 게 아닐까요? 창업,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려는 창업과 사업의 훌륭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은 진정한 창업가, 사업가,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장사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짬뽕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매출 1,000만원, 꿈의 매출을 달성한 이비가 짬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맛있는 음식에 자꾸 입이 간다는 의미의 이비가 짬뽕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의 짬뽕 브랜드로 한 방송 프로에서 짬뽕의 달인과 탕수육 최강 달인으로 등극한 권형남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놀라운 건 창업 5년 만에 100개 가맹점을 구축했다는 사실이고요. 대전 유성점에 있는 본점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이어서 생긴 대전 시청점은 750만 원을 기록하는 등 대박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매출 1,000만 원은 중소형 요식업계에서는 꿈의 매출로 불립니다. 좌석 60개를 기준으로 좌석당 하루 약 20회전, 정확히 1,250명이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비가 짬뽕은
한우사골, 토종닭, 해산물, 그리고 각종 한약재를 넣고 24시간 동안 푹 고아낸 육수에 청양산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국물은 맛이 진하고 깔끔하며 칼칼하고 개운합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시죠? 그렇다면 이비가 짬뽕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맛 때문일까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비가 짬뽕은 국내 최초 짬뽕 국물 및 숙취 해소용 기능성면 관련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면은 알칼리수를 이용해 점성, 탄성을 강화했으며 굴은 경남 통영시에서, 고추는 충남 청양군에서 직접 받는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비가의 성공 뒤에는 맛 외에도 음식은 건강이고 과학이며 예술이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상생이라는 대표의 경영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영남 대표는 상생이라는 기업 철학만이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짬뽕집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고객들에게 언제나 만족을 주는 맛있는 기업으로, 가맹점주들에겐 성공을 돕는 고마운 기업으로, 지역사회엔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비가 짬뽕은 2012년 국내 최초로 짬뽕 국물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으로 대전 지역에서 가맹점 요청이 쇄도했고 가까운 친척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선을 댔죠. 그러나 권 대표는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전 지역에서 9개까지만 출점을 시켰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려면 더 많은 가맹점을 내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경영 원칙으로 가맹점 수를 철저히 관리한 것입니다. 가맹점 관리는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입니다. 가맹점주들로만 구성된 이비가 짬뽕 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죠. 모든 중요한 결정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국내산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 사용하죠. 고추는 매우면서 단맛이 나는 명품 고추인 청양산 고추를 해마다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의 1년 청양고추 소비량은 70여 톤으로 가맹점 수 증가에 따라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처를 목면 지역에서 산동 사계면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로가 없어 좋은 고추를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덕분에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충남 공주가 고향인 권 대표는 지역사회와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고객 행복 경영을 실현했다는 공로 등으로 2013년 제1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비가 짬뽕의 성공 비결은 대표의 음식 철학과 경영 철학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특히 상생이라는 기업 철학만이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대표의 신념은 대전의 작은 짬뽕집을 큰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요즘을 자본주의 5.0 시대라고 하죠. 자본주의 5.0 시대에는 경쟁과 실리 추구만이 아닌 공생의 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의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공생의 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과 혁신을 추구한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죠.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올바른 길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에 준거가 돼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공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자 라고 말하며 기업 시민 헌장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도 아닌 짬뽕을 파는 한 식당의 경영 철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즉 실리만을 추구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장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스마트 시대의 장사꾼으로 낙인 찍히면 단명한다는 것이죠. 스마트 시대, 자본주의 5.0 시대에 고객들은 SNS를 통해 착한 기업과 나쁜 기업의 소식을 재빠르게 퍼다 나릅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지수적으로 증가시키죠. 창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창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식당을 창업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왜 식당을 경영하려고 하나요? 왜 외식업을 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대로 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왜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에이, 그나마 선생님이란 직업이 편하잖아요. 방학도 있고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를 그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을까요?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답변한다면 어떨까요? 훌륭한 목적과 올바른 철학이 있는 선생님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죠. 창업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는지 목적을 점검하고 철학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혹은 새로운 직업의 대안으로 창업에 뛰어들면 10중 8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체면을 생각하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등을 아주 큰 규모로 차려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창업을 했다가는 1년도 못 버티고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빨리 돈을 벌기보다는 업의 개념을 먼저 세우고 작은 성공을 통해 도약해 나가야 하죠. 선진국일수록 1인 창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많아야 두세 테이블인 10여 평 남짓한 공간에서 주인 혼자서 음식도 만들고 서빙도 하면서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만족을 극대화하는 1인 창업 레스토랑이 세계적인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획득한 사례도 많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경험이나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를 지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작은 규모를 지배하고 나면 큰 규모를 운영할 역량과 여력이 생깁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먼저 올바른 철학을 정립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한 후 차기 대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서현동에 있는 고미고미라는 작은 식당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먼저 이 식당의 주인이 식당을 차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당의 문 입구 왼쪽 편에 보면요, 여자아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 옆에 말풍선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죠. 건강한 밥집 찾다가 열받아서 우리 아빠가 차린 집. 이 식당을 차린 이유, 즉 왜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건데요. 왜 건강한 음식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저염식당이란 타이틀도 덧붙여 있습니다. 흥미밥, 담백, 오가닉, 진심, 믿음, 분당 최초 집밥 식당,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 정성 듬뿍, 계절 음식, 건강한 식재료. 이 말들은 고미고미의 대표 키워드죠. 고미고미의 김대현 대표는 집에서는 일찍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해서 먹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가끔 외식을 하고 오면 아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아이가 화학 조미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식당들만 찾아다니다 결국 직접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엔 입맛이 MSG에 길들여진 손님들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화학 조미료 없이 조리하는 맛있는 레시피를 완성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진가를 알아주게 되었죠. 고미고미는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DMZ 근처 거래 농장에서 직접 들여온 콩은 삶아서
그냥 집어먹기만 해도 달큰하고 고소한 맛을 내는데 이 삶은 콩을 직접 맷돌로 갈아 콩국수로 내놓습니다. 또 다른 맛의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양념에 과일, 매실청을 베이스로 하고 육수도 국수용, 찌개용, 만둣국용을 다 따로 낼 정도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죠. 반찬들도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합니다. 음식 가격도 착합니다. 5,500원에서 7,000원대로 합리적인 편이라 점심시간엔 대기표를 받아야 할 정도죠. 좋은 먹을거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지만 음식에 대한 김 대표의 철학이 없었더라면 못 내놓을 가격입니다. 고미고미는 이렇게 성공한 후 프리미엄 식당을 하나 더 차립니다. 고미고미에서 손님들께 더 잘 해드릴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은 늘 저렴한 가격의 벽에 부딪히곤 했죠. 그래서 가격을 더 받더라도 더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자는 생각에 13,000원짜리 차별화한 정식을 파는 고미 꼬시래를 오픈했습니다. 이곳 역시 고미고미를 창업한 훌륭한 목적을 토대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창업하려는 이유, 즉 왜를 되돌아보고 있다면 성공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 즉 사회적 가치와 실리, 즉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혹시 러쉬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한국에도 제법 매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 거품 목욕용 비누를 러쉬에서 구매합니다. 버블바라고 불리는 이 비누는 모양도 예쁘고 향도 좋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어 반신욕을 할 때 아주 그만입니다. 러쉬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미용용품으로 유명한 영국 회사입니다. 유기농 과일과 채소, 식물, 꽃 등을 이용해 천연 화장품을 생산하죠. 전 세계 50여 개국에 100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서울 명동점이 전 세계 매장 중 연매출 1위를 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1995년 동물 보호와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뜻을 모은 로에나 버드 등 7명이 창업한 러쉬의 이념은 환경, 동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러쉬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동물 실험 반대, 과대 포장 반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기업 윤리와 신념을 알리고 있죠. 원재료는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각국을 돌며 천연 성분과 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모델을 앞세운 광고도 하지 않고 포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치즈 덩어리 같은 비누 덩어리를 잘라서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하죠. 러쉬는 1995년 설립돼 10년 만에 50여 개국에 진출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출이 3천만 파운드에서 2억 7천만 파운드로 10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20여 년 만에 1000여 개 매장에서 연매출 10억 파운드를 기록 중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러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바로 창업가, 사업가가 비즈니스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들에게 인지되고 이에 따라 성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대 소비자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같은 값이면 보다 의미가 담긴 제품을 구매하죠. 그만큼 비즈니스의 목적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되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 즉 사회적 가치와 실리, 즉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쉬처럼 훌륭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액자 속의 이념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설상가상으로 야누스 같은 경영자로 인해 곤욕을 치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가짜 백수호 사건이 그러합니다. 백수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은 명분은 저버리고
실리만 추구하였죠. 세계적인 제약회사이자 352년 장수 기업인 머크의 로이 베젤로스는 머크가 가진 목적의 변함없는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100년 후인 2091년에 와 있다고 상상해보자. 회사의 경영 전략과 전술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더라도 한 가지는 변치 않고 남아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바로 질병과 싸우고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돕는다는 머크의 정신이다. 이것은 영원한 목적이고 또 다가올 100년 동안에도 머크의 사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업적을 남기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훌륭한 목적은 단지 이윤 추구를 넘어선 기업의 존재 이유를 밝힙니다. 또 장기적 성과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속가능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죠. 그렇다면 훌륭한 목적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과 비시장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전략이란 간단히 말해 기업을 둘러싼 1차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 전략을 말합니다. 1차적인 시장 환경에는 주로 고객, 경쟁자, 공급업체, 투자자 등이 존재하죠. 비시장 전략이란 1차적인 시장 환경 밖에 있는 규제기관, 정부,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언론매체, 활동가 등을 고려해 수립한 전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시장 전략이란 이러한 시장 외적 요소들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앞서 설명한 사례들이 모두 시장 전략과 비시장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비시장 전략은 명분을, 시장 전략은 실리를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챘을 겁니다. 기업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가 존재하기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업가, 사업가, 경영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죠. 기업은 시장 내 존재인 동시에 사회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밖에 존재하는 비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과 사업 초기부터 시장 환경과 비시장 환경이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 전략을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이 통합 전략이란 다름 아닌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인 린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죠. 위대한 사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물의 양보다 자신이 가진 목표의질에 더 관심을 갖는 곳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업가, 창업가가 되고 싶다면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의 훌륭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세상과 고객을 위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사업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코치 한창훈입니다. 전략과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 이재영 코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업과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갑자기 저를 헉 막히게 하는데요. 들어오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과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 이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데 호텔 산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생각나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1980년대쯤에 이건희 회장이 호텔신라 임원에게 했던 질문 맞죠? 맞습니다. 네. 자, 맞는데 혹시 뭐라고 임원이 답변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호텔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이다라고 상식적인 대답? 이걸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해답은 경영진이 스스로 찾기를 바랬었죠. 숙제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임원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본 등지에 있는 해외 유명 호텔들을 이제 하나하나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결론은 뭐냐면 호텔 산업은 한마디로 부동산업과
장치 산업이 결합된 거다. 아, 부동산업과 장치 산업이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호텔이 좋은 위치에 입점을 해야지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장치 산업이라고 하면 호텔에 들어가는 비품이 저도 몰랐는데 한 1,3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300개면 정말 많네요. 엄청나죠. 그러한 이제 비품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또 장치를 잘 세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한마디로 호텔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건 흐뭇해 하셨죠. 자, 그래서 호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부동산업이자 장치 산업으로서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전략을 짜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아, 적절한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된 거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8월 1일 날 서울 신라호텔에 어번 아일랜드라고요. 이 도심 속 야외 수영장이라는 컨셉의 이 수영장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았죠. 바로 이게 장치 산업으로서의 어떤 호텔업의 본질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치 산업과 부동산업이라는 말이 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실내 호텔은 아시다시피 국내 최고의 호텔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결과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업, 장치산업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화점업은요, 또 부동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산업은 뭘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전자산업은 시장이 빨리 변하니까 빨리빨리 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타이밍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이 빠르게 시장에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차리잖아요. 한마디로 이 외식업의 본질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죠?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외식업은 뭔가 서비스업과 부동산업과 장치산업이 다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목도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나 장치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맞나요? 네, 그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외식업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휴먼 터치 사업이다. 이런 말을 혹자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휴먼 터치 사업이라 그 말씀은 어떤 업종보다도 고객과 좀 이렇게 세심한 터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군요. 예,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요. 예. 자, 이제 제가 일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창업자의 80%가 주방에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위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서 그렇죠. 일을 하시는군요. 네, 주방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데 왜냐면 그 일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철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철학 가지고 고객들한테 세심한 서비스를 하고요,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게 자자손손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죠. 네. 자,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요, 창업자의 80%가 카운터에 앉아 있다 그래요. 80%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많죠. 대부분 이 음식에 내가 왜 이 외식업을 하는지 그 어떤 철학이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이렇게 내가 식당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돈 좀 벌어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에 앉아 있으니까 그 시간이 곤욕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도 힘들겠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기업 부장이 대기업에서 이제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자, 식당을 차렸어. 자, 근데 고객한테 90도로 인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던 갑의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고객에게 봉사한다. 고객을 모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 그 말씀 들으니까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생각이 나네요. 외식업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쩌면은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대기업 부장 사례는 반대 사례 같아서 좀 재밌으면서 조금은 씁쓸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고객하고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경우조차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폼나게 돈 벌려고 우리가 창업하면은 안 되고요. 전문가들도요, 실제로 이 창업을 하려면 주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 핵심인 음식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이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 시스템을 습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텔, 전자, 외식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점은 결국 업의 본질을 이해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스티브 잡스는 23세 때 애플을 창업한 후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25살에 1억 달러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부럽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넘어요. 네. 25살에. 대단합니다. 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애플을 창업하는 일 등을 포함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중요한데. 그러게, 그렇죠? 중요한데. 네. 자, 어쨌든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든 제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그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본질에 대한 얘기군요. 결국 말씀하신 게 창업과 사업은 진정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약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기본으로 돌아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즐기면서 한다. 식당을 한다면 맛있는 음식에 즐거움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보자. 그러니까 한 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업의 본질. 예, 업의 본질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제가 잘 이해했나요? 퍼펙트합니다. 전 퍼펙트하죠. 네. 그런데 내가 일을 즐기고 업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역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코칭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전략과 비즈니스 코칭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 시간으로도 연이어서 이재영 코치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